예, 안녕하세요. 서산시 재무결산, 재무회계, 재무제표 검토를 맡고 있는 문진묵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강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예, 이 강의 들으시려면은 조사 서식을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식 지금 바로 옆에 없으시면은 프린트 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서식에다 직접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목록을 보시면 목록에 서식 번호가 총 1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 서식들을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예, 서식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서식을 각 부서에서 18가지를 다 작성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서식이 몇 개씩 있습니다.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뭐 3개, 어떤 부서는 4개, 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서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해당하는 서식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서식에다가 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서식은 이렇게 또 X라고 이렇게 X표 쳐주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록에 표가 있고요. 그 밑에 작성 기본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본사항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사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회계는 당연히 다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기타 특별회계랑 기금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공기업,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는 일단은 작성을 안 하시는데 혹시나 서식 9번, 13번, 16번, 17번 요 4가지 서식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공기업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해당 사항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공기업 담당 선생님께서는 요 보셔가지고 9번, 13번, 16번, 17번 해당 사항 있는지 확인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리하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가 작성 대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2번 파일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파일을 우리 재무계산 담당자께 제출해 주실 때 그냥 막 제출해 주시면은 이게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제출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예시와 같이 무슨 특별회계 그리고 괄호하고 과 이름 적어 주시고 담당자 이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작성 시 유의사항인데요. 예, 금액, 날짜, 이자율, 수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금액은 반드시 숫자 서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이 날짜 서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자율은 퍼센트 서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식은 자동산되니까 입력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그냥 엑셀 나눠드린 대로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엑셀 서식을 막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입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되지 않는 시트 및 예시 내역은 삭제하여 제출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죠. 여기 수업하시는 담당 선생님께서는 몇십 개 부서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트도 각 부서마다 18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그냥 통째로 제출해 주시면은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시트는 다 삭제를 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부서에 해당 사항이 있는 서식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16개 시트는 다 삭제해 주시고 시트 2개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시트마다 예시가 적혀 있는데 그 예시도 다 지우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식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1번은 제목이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기예금을 조사하는 서식이에요. 예, 보통 예금은 빠지고요. 정기예금만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작성하시는 부서가 일반회계는 그 자금 관리하는 부서, 일반적으로 회계과나 세무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별회계, 각각의 기금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밑에 보시면 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2020년 말 현재 가입 중인 정기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지금 12월 말,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해지했다. 만약에 2020년도 한 10월 달에 해지했다. 해지한 거는 작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월 말 현재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줄 보시면 정기 예금만 대상으로 하니까 보통 예금은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 보통 예금은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서식 작성 방법 해서 1. 회계명, 일반회계, 땡땡 특별회계, 땡땡 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특별회계나 기금은 간혹 가다가 그냥 특별회계 4글자만 적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기금 2글자만 적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는 각 회계별로 절산을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특별회계인지 알아야 됩니다. 뭐 주차장 특별회계, 뭐 식품진흥 기금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회계명 적으실 때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특별회계만 적어주시면 안 되고 그냥 기금만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있을 다른 모든 서식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랑 기금 담당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특별회계 풀네임, 기금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 부분에 예치 기간이 있는데 개시일, 만기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만기일이 없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만기일 없는 거, MMF라든가 이런 거는 만기가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최종 이자 수취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202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이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최종 이자 수취일 적는 겁니다. 2021년에 받은 거는 아니에요. 2020년도 12월 31일 그 전에 최종 이자 수취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정기예금 가입하고 나서 만기 3년짜리인데 아직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아직은 이자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최종이자 수취일은 적어주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를 아직 안 받은 경우에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2번 재고자산인데요. 재고자산은 해당하는 부서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토지랑 쓰레기 봉투 2가지가 있어요. 판매용 토지랑 쓰레기 봉투. 자, 판매용 토지는 우리 간월도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간월도 특별회계는 관광과에서 판매용 토지, 우리가 간월도 막 개발한 다음에 이제 그거 분양하려고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예, 그 토지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또 2가지로 나누는데 저장품이랑 판매용도 나눕니다. 그래서 저장품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뭐 10장, 100, 뭐 20장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 봉투 일반 부서에서 쓰려고 갖고 있는 저장품들 다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몇만 원 뭐 되지도 않아요. 다 제외하고 쓰레기 봉투는 판매용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만 작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원순환과 선생님께서는 요 서식 2번을 작성해 주시는데 판매용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맨 밑에서 2번째 줄 보시면 단가 기재하는 게 있는데 판매가가 아니라 취득 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한 장에 뭐 5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그건 판매가고요. 제작 원가니까 뭐 한 20원, 뭐 10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 2번 정리하면은 부서가 2개의 부서밖에 없어요. 관광과에서는 판매용 토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원순환과에서는 판매용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3번입니다. 성급 비용이고요. 자, 앞서 1번, 2번 서식이 해당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면 3번 부서는 해당하는 부서를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 여러 부서에서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식 3번은 제가 부서를 특정할 수는 없고요.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 들으시고 나서 우리 부서가 해당 사항이 있는구나, 없는구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서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서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료에 대한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에 대한 서식이에요. 자, 그래서 표 밑에 보시면, 자, 계약기간이 있는 보험료 및 임차료. 예, 임차료도 혹시 있으면 임차료도 포함됩니다. 보험료나 임차료를 2020에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쭉 보시면은 2020년도 말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021년으로 넘어가는 애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보험을 2020년도 6월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2021년 6월까지겠죠? 그런 식으로 2020에 납부를 했는데 계약 기간이 뭐 1년이다 라고 해서 2021일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런 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부서에서 보험료나 임차료를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작성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봤더니 그 계약 기간이 2021년으로 넘어가더라 라고 하면 작성을 하시는 거고, 넘어가지 않는 건들은 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3일짜리 여행자 보험이다. 그런 거는 이미 끝났어요.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거의 다 해당 사항이 있겠죠. 다 1년짜리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이 표에 이 표는 2호조에서 실제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2020에 지출했기 때문에 2호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두 칸이 있는데 계약 시작일하고 계약 종료일이 있어요. 자, 보험 시작일, 보험 종료일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2호조에 없죠. 요거는 별도로 보험 증권을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 3번은 보험료나 임차료를 지출한 부서는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작성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계약 종료일이 2020년도 몇 월 달로 적어주신 분이 계신다. 그럼 그거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데 괜히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계약 종료일은 전부 다 2021년 이후가 돼야 돼요. 2020년도에 종료가 된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2020에 계약 종료일이 있는 것들은 조사하실 필요가 없는데 괜히 조사가 된 겁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서식 설명드릴 때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요. 자,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을 부득불 적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 결산 자료에 섞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 사항 없는 애들은 그냥 알아서 내면은 알아서 빼겠지가 아니고요. 여기 적어주시는 내용은 특별한 이상 사항이 없으면 다 결산 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 없는 것들을 제외하시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의 설명 안 드렸는데 잠깐 설명 따로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이 정보는, 이 자료들은 다 결산에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반영되는 자료예요. 주시는 자료가 곧 서산시의 자산 금액이 되고 곧 부채 금액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셨는데 진짜 얼토당토하지 않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걸러냅니다. 그런데 적당히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얼추 그냥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다 라고 하면은 결산 때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확인 불가, 그러니까 대사 불가한 자료들이라서 뭐 보험료를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적어주셔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다 그대로 거의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정보가 대부분 정말 명백하게 틀린 정보만 걸러내는 것 뿐이지 웬만큼 부정확한 정보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 결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식 4번입니다. 장기투자증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 근데 설마 지자체가 주식 투자를 하게 할까? 물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진 않지만 주식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사놓은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작년에 주신 서식 보니까 작년에는 그 서식 자체를 제출을 안 하셨는데 이건 해당하는 부서가 제가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마 한 과가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서산 이산업단지, 그리고 서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대산 컴플렉스 개발, 대산 산업단지 개발, 요 네 건에 대해서 주식을 우리가 샀거든요. 그 주식 취득한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투자, 무슨 관련 과라든가 그런 과가 되겠죠. 자, 요 과에서는 이걸 제출해 주시는데, 자, 특이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주식을 산 게 4건이 있었는데 4건 중에 서산 이산업단지 요 건은 청산을 했대요. 그래서 2020년도에 특별회계로 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요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식 5번이고요. 요거는 회원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콘도 회원권을 말하는 거예요. 콘도 회원권. 그래서 2020년도 말 현재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는 건데요. 요거는 자치행정과에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선생님께서는 작성해 주실 때 요 표의 두 번째 칸 보시면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등기제, 회원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권도 종류가 등기제냐 회원제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6번인데요. 제목이 보증금 및 용익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하는 부서를 특정할 수는 없고요. 여러 부서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우리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 현재, 2020년 12월 말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부서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우리가 납부한 게 있겠죠. 예,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게 있는데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전세 계약을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서가 되는 것이고요. 해당 부서가 됐다고 하면은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셔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용익물건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보증금, 되어 있으면 용익물건이라고 해가지고 구분을 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식 7번이고요. 제목이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해당 사항이 전부 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혹시나 해당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설명만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 밑에 보시면 자산을 매각하여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토지를 팔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만 받았고 아직 잔금을 안 받았어요. 잔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등기도 아직 서산시청에 있고 등기를 안 넘겨줬어요. 예, 그런 건이 있으면 적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을 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매각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다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등기가 아직 안 넘어간 상태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먼저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요 서식에다 기재를 해주시는 건데 아마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식 8번입니다. 제목이 선수수익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용어들이 좀씩 생소하기도 하고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어려운데 용어 때문에 혼란을 겪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식 8번은 세외 수입에 대한 서식입니다. 세외 수입에 대한 서식인데 여기 표 밑에 보시면 임대 기간이 있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 수입.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세외 수입을 받았는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요걸 받았어요. 근데 요 세외 수입은 특징이 뭐냐면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대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 세외 수입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2020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2020년도 말 현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도로 사용료를 받았는데 기간이 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넘어가는 것들, 2020년도 12월 31일 이후로 넘어가는 애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이 기간이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월 31일짜리 끝나니까. 12월 31일 이후로 넘어가는 애들만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부서가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도로가랑 회계과는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도로가랑 회계과는 건수가 되게 많고요. 다른 과들도 뭐 두세 건씩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은 전체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1년마다 대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2020에 수령한 금액에 대한 기간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전체 계약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인데 돈은 매년 받아요. 3번 받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에다 기재하실 때는 기간을 3년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1년이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기간이 3년이다 하더라도 돈을 매년 받았기 때문에 1년짜리 계약이 3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이 3년인데 돈을 매년 받으면 여기다가 기간을 적어주실 때 1년으로 적어주시는 거고요. 반대로 전체 기간이 3년인데 돈을 한 번만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전체 기간이 계약이 하나니까 전체 계약 기간을 3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간 1년짜리인데 1년이 넘어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돈을 매년 받는 건지 아니면 한 번만 받는 건지를 확인해 주셔가지고 기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식 9번은 제목이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뭐 도라든가 뭐 환경부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빌린 겁니다.
돈을 빌린 건데 저희는 싹 다 갖고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말에 차입금이 제로이기 때문에 서식 9번은 전부 다 작성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식 10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서식입니다. 자, 서식이 18번까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간단한 서식이에요. 용어만 좀 어려울 뿐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서식 10번은 좀 어려워요. 서식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에러도 가장 많이 나는 서식이고요. 또 서식 18, 18가지 중에 또 중요성은 또 제일 높은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성하기 제일 어렵고 중요성이 제일 높은 서식이고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서식입니다. 자, 일단은 부서 설명하기 전에 잠깐 표 밑에를 보겠습니다. 표 밑에 보시면 1. 조사 대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 일용인부 예술단원, 운동부원 등 2020년도 현재 일시에 퇴직할 경우 세대금 상당액 되어 있어요. 자, 해당 부서가 누구냐, 어느 부서냐면은, 자, 우리 부서에 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뭐 기간제분들, 뭐 환경미화원분들 다 포함하는 거죠. 뭐 운동부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요런 분들, 그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해당 작성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서식은 작성하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그 서식을 취합하는 방식이 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어떻게 취합을 하시냐면은, 일단은 급여 지급 부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서 요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예외사항이 공무직분들은 회계과에서 일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가 계시는데 그 부서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무직만 회계과에서 일괄로 작성하는 걸로 일단은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표 잠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손가락 표시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2020년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퇴직금이라는 거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야지 발생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2020년도에 임용이 됐어요. 그럼 그분은 아직 2020년도 말 현재 1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분은 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 1월 1일자에 입사하신 분은 딱 1년이니까 작성 대상이 되겠네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2020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들도 빠지게 되겠습니다. 예, 빠지게 돼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딱 1년 이상이 되겠지만 그 민법의 역으로 따져보면 1년으로 안 쳐줍니다. 그래서 1월 1일, 2020년도 1월 1일에 혹시 입사하신 분들도 빠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2020년도에 입사하신 분들은 전부 다 빠지는 겁니다. 자, 요 표를 다시 잠깐 보시면은 쭉 적어주시는데 이 표의 가운데 부분에 급여, 10월, 11월, 12월 급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상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적으시는 게 좀 어렵습니다. 요거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1월, 12월 급여를 적으실 때에는 급여 명세에 있는 급여를 턱 적으면 안 됩니다. 턱 적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발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가 있으면 급여 항목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그 급여 항목들 중에서는 어떤 항목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뭐 기본급 같은 경우는 매달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항목들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들어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이냐 아니면은 계속 반복이냐를 구분하셔서 계속 반복되는 항목들에 대한 금액만 이 10월, 11월, 12월 급여에다가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 들어오는 항목은 그 다음 칸 상여 등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예를 들어봤죠.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급여에다 적는 게 아니라 옆에다 상여에다 적는 것이 되겠고요. 뭐 연가보상비 이런 것도 상여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예를 들면은 시간의 수당이다. 그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간의 수당은 이거는 상여인가 급여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시간의 수당은 금액은 매달 바뀔 수 있어도 아예 빠지는 항목이 아니죠. 매월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내가 단지 시간의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이 제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항목 자체가 빠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반복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급여에다가 적어주시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등에다가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항목들을 적어주시는 건데, 요것도 헷갈리기가 쉬운데, 요 상여등에다가는 10월, 11월, 12월 거 3개월치에 대한 그 비정규적 항목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12월 것까지의 급여 항목들 중에서 그 비반복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항목들의 금액을 다 발라내가지고 이 상여 등에다가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표 밑에 이 서식 작성 방법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바로 밑에 9분 환경미화원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자, 환경미화원분들은 일정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은 그 퇴직금을 1.5배를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은 별도로 환경미화원이라고 여기 구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고 적어주시면 요 뒤에 엑셀 수식이 딱 환경미화원을 물고 들어가가지고 1.5배를 자동으로 딱 계산해주게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환경미화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냥 미화원 적어주시면은 1.5배가 아니라 수식을 못 물고 들어가서 그냥 1배가 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분들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군복무일수 나오는데, 이것도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만 군복무일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 다른 분들은 군복무일수 적어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퇴직금, 전환금 및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그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서 은행에다가 미리 좀 납부해주는 돈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적어주시는 건데요. 해당 사항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20년도 12월 말 현재까지의 누계액을 적는 겁니다. 2020년도에 납부한 금액만 적는 게 아니라 2020년도 말까지의 12월 말까지의 누계액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10번 서식 조금 작성이 까다롭습니다. 10번 아마 이 서식이 해당하는 서식이 보통 한 한 2개, 3개, 4개 이 정도 있으실 텐데요. 그 서식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당 사항이 많이들 있으시고요. 이따 하게 되면 나머지 서식은 작성이 한 10분, 20분 걸릴 수가 금방 작성하실 수 있을 텐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급여 항목들을 다 발라내야 되는 좀 어려운 작업이 거치기 때문에 이 서식이 작성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0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오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우리가 항상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모든 얘기는 다 재무결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산결산 얘기가 아니고요. 100% 재무결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산결산에 익숙하다 보니까 돈을 지급하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야지 이제 결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이건 해당 사항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근무하고 계시는데 퇴직금은 나중에 5년 있다 줄 수도 있고 10년 있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줬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분은 10년 동안 만약에 근무하셨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퇴직금이 누적이 돼 있겠죠.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지급은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 10년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가지고 서산시에 부채로 잡아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신 분들, 1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서식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식 10번이 좀 어려웠고요. 서식 11번부터는 해당하는 부서가 몇 개 없거나 아니면 아예 작성 부서가 없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서식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서식인데요. 이 서식은 우리 서산시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인데, 이 서식은 우리 법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부서에서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괄로 법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 표 중간에 보시면 원고, 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피고가 서산시나 서산시장인 경우만 작성하시는 겁니다. 원고가 서산시가 아니고요. 피고가 서산시나 서산시장인 경우에 작성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좀 더 가시면 1심 패소 판결 금액, 2심 패소 판결 금액, 3심 패소 판결 금액에서 패소 판결 금액이 나오는데 요거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금액을 기재하는 순간 그 기재된 금액만큼 서산시에 부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액 적어 주실 때 뭐 그냥 임의로 막 적는 게 아니에요. 소송사건, 소송가액 이런 걸 막 적는 게 아니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산시가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뭐 1심이든 2심이든 판결이 났는데 패소 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 패소 금액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산시가 소송에 최종 패소하게 된다고 하면 서산시가 지급할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금액을 적어주시는 금액은 실제로 나중에 소송에 진다라고 하면 그때 실제로 돈이 지출될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시가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됐을 때 돈이 나갈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가액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그냥 판결문에 있는 금액, 적당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패소할 경우 지급할 금액을 적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적어주게 되는 금액은 서산시 부채로 바로 달리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서식 기타 부채 각종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전부 다 X표 치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X표 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각종 기타 등등의 부채 따질 것들 다 있으면은 뭐 조사하라 이런 내용인데 저희는 그동안에 계속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왜냐면은 다른 거가 다 중요한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 계산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막 전기 사용료 같은 거 뭐 전기료 미납액 이런 것들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X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서식 리스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는 금융 리스라고 해가지고 좀 구찌가 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정수기, 뭐 비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큰 건데요. 일단 요거는 일반에게 기타 특별에게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특히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세월 시스템에 대한 리스건이 있는데 그 리스건을 재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리스료 지급이 다 끝났어요. 예, 작년에 리스료 지급이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 말, 재작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2020년도 12월 말 현재는 리스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에 대한 BTL 건이 있거든요. 예, 그 건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서식은 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하수도 특별회계 BTL 건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서식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표 밑에 잠깐 보시면 약정 행위 등으로 인해 향후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 걸 적어주시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 기초단체에 적합한 서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 중에서도 아주 큰 자치단체만 해당 사항이 있고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전부 다 X표 치시면 되겠고요. 15번 서식 무상사용 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런데 무상사용 허가권을 또 부여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건데요. 요거는 작년까지 해당 사항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자리 경제과에서만 있었고요.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동부시장 상가를 우리가 기부받은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부시장 상가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작년하고 비교하셔서 내용이 계속 유효하다면은 작년 거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서식은 BTO라고 되어 있고요. 잠깐 한 장 또 넘기시면은 17번 서식은 미완공 BT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BTO, BTL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민간 투자 사업, 가장 대표적인 민간 투자 사업 BTO, BTL을 말하는 거고요. 자, 16번 서식은 전부 다 우리가 BTO 계약이 없습니다. 다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그리고 17번 서식도 미완공 BTL,
아까 완공된 BTL은 리스 서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적어달라고 했고 미완공 BTL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무데도 없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서식 관리 책임 자산이고요. 자, 요거는 요 표 옆에 보니까 뭐 유산자산, 자원자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 두 번 착한 내역을 보니까 뭐 전시물, 문화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관리하는 부서, 뭐 문화체육과라든가 뭐 이런 관련 부서가 있겠죠. 그런 부서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8번 서식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한 몇 분만 더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자,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뭐냐면 돌려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돌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강의를 쭉 중간에 들으시다가 해당하지 않는 서식들이 있어서 잠깐 건너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계없고요.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서식이었다라고 하면은 돌려가지고 그 서식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들으신 다음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식마다 사실은 서식 밑에 작성 방법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하는 서식이다 라고 하면은 작성 방법을 꼭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괜히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을 작성을 굳이 하신다거나 하면은 나중에 그게 섞여가지고 결산에 다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작성 요령은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를 한번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당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질 리보다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당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올해도 해당 사항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 주신 다음에 작성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 서식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서식을 회계과에서 취합해가지고 정리해서 결산에 반영을 한 다음에 다시 백데이터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식 자체가 잘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바로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출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좀 이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담당자께서 다시 만약에 제출해 달라고 하면은 뭔가 틀린 내용이 있나 보다. 그리고 다시 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면 교육을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자, 다들 열심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